12월의 어느 날이었다. 윤서진의 휴대폰에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여보세요? 윤서진 님이신가요? 낯선 목소리였다. 나이 든 남자. 차분하고 고요한 음성. 네, 맞는데요. 누구시죠? 저는 속리산 보광암의 혜인이라고 합니다. 서진의 눈이 가늘어졌다. 보광암? 절? 스님이세요? 네. 윤서진 님께 전할 말씀이 있어서 연락드렸습니다. 저한테요? 무슨? 원각이라는 수자가 있습니다. 원각. 처음 듣는 이름이었다. 원각 스님이 3년 전에 이 암자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 건강이 많이 나빠졌어요. 그게 저랑 무슨? 원각 스님의 속세 이름이 강현우입니다. 서진의 손이 멈췄다. 강현우. 전 남편. 3년 전에 이혼한 남자. 바람을 피워서 자신을 배신해서 18년의 결혼을 무너뜨린 남자. 3년 동안 어디 있는지 몰랐다. 연락도 없었다. 아이들에게도, 시댁에도. 그 남자가 절에 있었다. 스님이 되어 있었다. 강현우가. 스님이라고요? 네. 3년간 이곳에서 수행했습니다. 서진은 할 말을 잃었다. 원각 스님이 윤서진 님을 꼭 만나고 싶다고 합니다. 가능하시면 한번 와주시겠습니까? 억지로 오시라는 건 아닙니다. 다만 원각 스님이 3년간 한 번도 바깥 사람을 만나겠다고 한 적이 없었는데 처음으로 부탁을 했습니다. 서진은 전화기를 들고 한참을 서 있었다. 강현우. 그 이름을 들은 것이 3년 만이었다. 일주일을 고민했다. 안 가려고 했다. 그 남자와는 끝난 사이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 궁금증이 생겼다. 왜 절에 갔을까? 왜 스님이 됐을까? 왜 3년이 지나서야 나를 찾을까? 엄마 진짜 갈 거야? 딸 하은이 물었다. 응. 가볼게. 왜? 그 사람이 뭔데? 하은의 목소리에 분노가 서려 있었다. 아버지에 대한 원망이 3년이 지나도 사라지지 않은 것이다. 궁금해서. 그것뿐이야. 엄마 속지 마. 또 무슨 꿍꿍이가 있을 거야. 걱정 마. 엄마가 그렇게 만만한 사람이야? 서진이 웃었다. 속리산. 12월이라 산은 앙상했다. 나뭇잎이 다 떨어진 가지 사이로 차가운 바람이 불었다. 보광암은 속리산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암자였다. 법주사에서 상기를 40분쯤 올라가야 했다. 서진은 가파른 돌계단을 올라갔다. 숨이 찼다. 도대체 왜 이런 데까지 와야 하는지. 암자 마당에 도착했다. 작은 절이었다. 대웅전 하나, 요사체 하나, 범종각 하나. 그게 전부. 마당에 한 사람이 서 있었다. 삭발. 회색 승복. 여인 얼굴. 서진의 발이 멈췄다. 그 사람이 고개를 들었다. 눈이 마주쳤다. 강현우였다. 아니, 지금은 원각 스님이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본 모습과는 완전히 달랐다. 양복을 입고 기름진 머리를 넘기던 남자. 비서와 불륜을 저지르고도 당당하던 남자. 이혼 서류에 도장 찍으면서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했던 남자. 그 남자가 삭발하고 승복을 입고 앙상하게 여인 얼굴로 절 마당에 서 있었다. 서진은 한참을 말없이 바라봤다. 현우가 먼저 입을 열었다. 왔어? 목소리가 달랐다. 3년 전에 오만하고 거만한 목소리가 아니었다. 낮고 조용하고 떨리는 목소리. 응. 서진이 대답했다. 현우가 천천히 다가왔다. 그리고 서진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뭐해? 서진이 당황했다. 일어나. 미안해.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3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야. 미안해. 정말 미안해. 여기 들어와서 3년 동안 매일 내 생각뿐이었어.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다. 차가운 돌바닥 위에 방울방울. 서진은 그 모습을 내려다봤다. 이 남자가 진짜 강현우 맞나? 3년 전 그 남자랑 같은 사람 맞나? 일어나. 사람들 봐. 봐도 돼. 내가 잘못한 거니까. 서진은 한숨을 쉬었다. 일어나라니까. 현우가 천천히 일어났다.
서진이 현우의 얼굴을 봤다. 가까이서 보니 더 많이 변해 있었다. 광대뼈가 도드라지고 눈 밑에 그늘이 졌고 입술이 갈라져 있었다. 많이 야윈네. 수행하면 원래 그래. 밥은 먹고 다녀? 하루 두 끼. 충분해. 서진은 코끝이 시큰해졌다. 왜인지 모르겠다. 이 남자가 밉다고 생각했는데. 안에 들어가자. 추워. 현우가 요사체 쪽을 가리켰다. 할 얘기가 있어. 요사체 안은 소박했다. 작은 방 하나의 방석과 낡은 책상 그리고 벽 한편에 쌓인 경전들. 서진은 방석에 앉았다. 현우가 차를 끓여왔다. 매화차였다. 은은한 꽃향기가 방 안에 퍼졌다. 차 맛있네. 여기서 직접 말려. 봄에 핀 매화꽃으로. 어색한 침묵이 흘렀다. 서진은 차를 한 모금 마시며 현우를 쳐다봤다. 왜 불렀어? 할 얘기가 있다고 했잖아. 뭔데? 현우가 잠시 입을 다물었다. 무언가를 꺼내려는 듯 망설였다. 그 전에 내가 잘 지내는지 먼저 듣고 싶어. 잘 지내. 아이들도 잘 크고 있고. 준서는? 대학교 3학년. 경영학과. 하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 공부 잘해.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렇구나. 울지 마. 내가 선택한 거잖아. 알아. 현우가 눈물을 닦았다. 그래, 내가 선택한 거야. 서진은 창밖을 바라봤다. 앙상한 나뭇가지 사이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현우야. 응? 여기서 차 마시고 있으니까 이상하다. 뭐가? 21년 전 생각나서. 현우가 고개를 갸우뚱했다. 우리 처음 만난 날. 기억나? 현우가 미소 지었다. 아주 옅은 미소. 기억하지? 2002년 가을. 대학 앞 카페. 2002년 가을. 24살의 윤서진은 대학교 앞 작은 카페에 앉아 있었다. 교대 4학년. 다음 해 임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었다. 카페에서 혼자 공부하는 게 일상이었다. 그날도 시험 범위를 펼쳐놓고 밑줄을 긋고 있었다. 저기 혹시 콘센트 쓸 수 있을까요? 고개를 들었다.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의 남자가 서 있었다. 노트북을 들고. 아, 여기요. 서진이 콘센트 자리를 비켜줬다. 감사합니다. 남자가 옆자리에 앉았다. 그게 강현우였다. 27. 아버지 회사에서 일하면서 MBA를 준비하던 청년. 두 사람은 카페에서 자주 마주쳤다. 서진은 매일 공부하러 왔고 현우도 매일 MBA 준비를 하러 왔다. 일주일쯤 지나서 현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매일 공부하시네요. 뭐 준비하세요? 임용시험이요. 교사 되시려고? 네. 대단하다. 저도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렇게 대화가 시작됐다. 현우는 다정했다. 서진이 공부에 지칠 때면 커피를 사다 줬고 힘든 일이 있으면 들어줬다. 서진 씨는 왜 교사가 되고 싶어요? 아이들이 좋아서요. 아이들한테 뭔가 가르쳐 줄 때 행복해요. 멋있다. 현우가 진심으로 감탄하는 표정을 지었다. 서진의 마음이 움직인 건 그때였다. 6개월을 만난 후 현우가 고백했다. 서진 씨, 저랑 사귀어 주세요. 서진은 고민했다. 현우의 집안이 부담됐다. 강일그룹. 중견기업이지만 일반 가정에서 자란 서진에게는 부담스러운 집안이었다. 저 그냥 평범한 집이에요. 아빠는 공무원이고 엄마는 주부예요. 그게 왜요? 저는 서진 씨가 좋은데. 집안이 안 맞지 않아요? 현우가 웃었다. 집안이 뭐가 중요해요? 사람이 중요하지. 그 말에 마음이 녹았다. 네, 사귀어요. 1년을 사귀고 2003년 봄에 결혼했다. 결혼식은 화려했다. 강일그룹 회장의 차남 결혼이니 성대할 수밖에. 하객 500명. 서울 최고급 호텔. 신혼여행은 몰디브. 서진은 행복했다. 사랑하는 남자와 결혼했다. 아이들을 낳고 예쁜 가정을 꾸릴 것이다. 모든 것이 완벽했다. 적어도 그때는 그렇게 생각했다. 결혼 후 첫 2년은 정말 행복했다. 현우는 좋은 남편이었다.
회사에서 바빠도 저녁에는 일찍 들어왔고 주말에는 서진과 데이트했다. 오늘 뭐 먹고 싶어? 파스타? 좋아. 내가 해줄게. 현우가 직접 요리를 하는 날도 있었다. 물론 실력이 좋진 않았지만 그 마음이 좋았다. 이게 파스타야? 국수 아니야? 야, 이래 배도 레시피 보고 만든 거야. 면이 왜 이렇게 불었어? 많이 삶으면 쫄깃하다던데. 그건 반대야. 둘이 웃었다. 2004년. 첫째 아들 준서가 태어났다. 분만실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들렸을 때 현우가 울었다. 아빠 됐다. 나 아빠 됐어. 서진이 웃었다. 축하해 아빠. 현우가 아기를 안았다. 조심스럽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을 안듯이. 준서야. 아빠야. 아빠가 잘 키울게. 그 모습을 보며 서진은 생각했다. 이 남자와 결혼하길 잘했다. 2007년. 둘째 딸 하은이가 태어났다. 딸이야. 공주님이야. 현우가 환호했다. 아들 하나 딸 하나. 완벽해. 하은이를 안고 현우가 말했다. 서진아. 응? 고마워. 이렇게 예쁜 가족을 만들어줘서. 나만 만든 거 아니야. 같이 만든 거지. 그래도 내가 있어서 가능한 거야. 서진의 가슴이 따뜻해졌다. 이때가 가장 행복한 시절이었다. 주말이면 가족끼리 나들이를 갔다. 한강공원에서 자전거를 탔고 에버랜드에서 롤러코스터를 탔고 제주도에서 감귤을 땄다. 준서가 자전거를 처음 배우던 날. 아빠 무서워. 괜찮아. 아빠가 잡고 있어. 놓지 마. 안 놓아. 절대 안 놓아. 현우가 자전거 뒤를 잡고 달렸다. 그러다 슬쩍 손을 놓았다. 준서가 혼자 달렸다. 아빠, 나 혼자 타고 있어. 그래. 잘한다. 준서가 환하게 웃었다. 현우도 웃었다. 서진은 벤치에 앉아 그 모습을 바라보며 카메라를 들었다. 찰칵. 사진 속에는 아들 뒤를 달리는 아빠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나중에 이 사진이 서진에게 가장 아픈 사진이 될 줄은 그때는 몰랐다. 하은이가 유치원에 들어간 날. 엄마 안 갈래. 하은이가 서진의 다리를 붙잡고 울었다. 하은아, 유치원 재밌어. 친구들도 많고. 싫어. 엄마랑 있을래. 현우가 하은이를 번쩍 안아 올렸다. 하은아, 아빠가 약속할게. 뭐? 유치원 끝나면 아빠가 아이스크림 사줄게. 정말? 정말. 바닐라? 바닐라 2개. 하은이가 눈물을 뚝 그쳤다. 약속이야. 약속. 하은이가 씩씩하게 유치원에 들어갔다. 현우가 서진에게 윙크했다. 역시 아이스크림이 최고야. 서진이 웃었다. 이 남자가 이렇게 좋은 아빠였는데, 이렇게 다정한 남편이었는데, 어디서부터 잘못된 걸까? 결혼 초기부터 시어머니 이영숙은 서진을 탐탁지 않게 여겼다. 강일그룹 회장의 부인. 그 위치에서 오는 자부심이 대단했다. 우리 현우가 교사한테 장가갈 줄이야. 말로는 안 했지만 행동으로 보여줬다. 결혼식 때 서진의 친정 부모를 대하는 태도가 그랬다. 사돈 어른 앉으세요. 이쪽으로. 가장 구석 자리를 안내했다. 서진의 아버지 윤상철은 30년 공무원이었다. 겸손하고 성실한 사람. 시어머니의 무례함을 눈치챘지만 참았다. 괜찮아. 오늘은 내 날이니까. 아버지가 서진에게 속삭였다. 결혼 2년 차. 시어머니가 본격적으로 간섭하기 시작했다. 서진아, 교사 그만둬. 네? 우리 집안 며느리가 돈 받고 일하는 거 좋은 그림 아니야. 어머니, 저는 교사가 꿈이었어요. 꿈은 무슨? 현우가 충분히 버니까 내가 굳이 일할 필요 없잖아. 서진은 현우에게 말했다. 오빠, 어머니가 나보고 교사 그만두래. 에이, 그냥 넘겨. 넘길 수가 없어. 교사가 내 꿈이잖아. 알아. 근데 어머니한테 대들면 복잡해져. 대드는 게 아니라 내 의견을 말하는 거야. 현우가 한숨을 쉬었다. 좀만 참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 같은 말. 매번 같은 말. 결국 서진은 임신을 계기로 교사를 그만뒀다.
시어머니의 압박이 점점 심해졌기 때문이다. 임산부가 아이들 가르치러 다녀? 위험해. 어머니, 다른 선생님들도 임신하고 계속. 우리 집안은 달라. 며느리가 배불뚝이로 학교 다니면 체면이 안 서. 서진은 울며 사직서를 냈다. 10년 동안 꿈꿔온 교사 생활이 2년 만에 끝났다. 그 후로 시어머니의 간섭은 더 심해졌다. 아이 이름부터 교육 방침까지. 준서를 영어 유치원에 보내. 어머니 아직 4살인데. 우리 집안 손자가 뒤처지면 안 돼. 근데 전문가들이 너무 이른 영어 교육은. 내가 교사 출신이라 그런 얘기 하는 거야? 초등학교 교사가 뭘 알아?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초등학교 교사가 뭘 알아? 서진이 가장 자부심을 가졌던 직업을 무시하는 말이었다. 명절이면 더 힘들었다. 시어머니는 서진에게만 일을 시켰다. 형수 김유진 현석의 아내는 대기업 임원 딸이라 대접받았고 서진은 공무원 딸이라 무시당했다. 유진이는 앉아 있어. 서진이가 다 하면 돼. 어머니, 저 혼자 다 하기는. 너 교사 출신이잖아. 애들 밥 차리는 거 잘하지? 하. 시어머니가 농담처럼 말했지만 그건 농담이 아니었다. 서진은 명절 내내 부엌에서 일했다. 전 부치고 나물 무치고 갈비찜 만들고. 현우는 거실에서 형과 TV를 보고 있었다. 오빠 좀 도와줘. 잠깐만. 그 잠깐은 한 번도 오지 않았다. 2012년. 서진은 처음으로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다. 현우가 변했다. 야근이 잦아졌다. 예전에는 저녁 7시면 집에 왔는데 어느 순간부터 10시, 11시에 들어왔다. 오빠 요즘 왜 이렇게 늦어? 프로젝트가 바빠서. 무슨 프로젝트? 건설 쪽 신규 사업. 설명하면 복잡해. 걱정 마. 바쁜 거 끝나면 나아질 거야. 서진은 믿으려고 했다. 하지만 변화는 야근만이 아니었다. 향수가 바뀌었다. 현우는 원래 향수를 쓰지 않았다. 남자가 무슨 향수라며 안 뿌리던 사람. 그런데 어느 날부터 은은한 향이 났다. 오빠 향수 바꿨어? 아, 회사에서 선물 받아서. 뭐 받았는데? 그냥 뭐. 향수 세트. 누가? 거래처에서. 대답이 자연스럽지 않았다. 평소에 현우는 이렇게 말을 얼버무리는 사람이 아니었다. 핸드폰 습관도 변했다. 예전에는 핸드폰을 아무 데나 놓고 다녔다. 잠금도 안 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핸드폰을 항상 들고 다녔다. 화장실 갈 때도 샤워할 때도. 잠금 비밀번호도 바꿨다. 서진이 충전하려고 핸드폰을 들었을 때. 그거나. 현우가 소리쳤다. 왜? 아니. 그냥 내가 할게. 어색하게 웃으며 핸드폰을 가져갔다. 서진의 가슴이 철렁했다. 2015년. 의심이 확신으로 바뀌어가고 있었다. 현우의 카드 명세서에 이상한 내역이 있었다. 호텔, 레스토랑, 주얼리. 서진이 가본 적 없는 곳들. 오빠, 여기 이 호텔은 뭐야? 거래처 접대. 이 레스토랑은? 비즈니스 미팅. 이 주얼리샵은? 주얼리샵에서 뭘 산 거야? 어머니 선물. 시어머니에게 확인해봤다. 어머니, 현우 오빠가 최근에 선물 드린 거 있어요? 선물? 없는데? 그 녀석이 효도할 줄 아는 줄 몰랐네. 주얼리샵에서 산 건 시어머니 선물이 아니었다. 그러면 누구한테? 서진의 가슴이 조여왔다. 하지만 서진은 확인하기가 두려웠다. 확인하면 끝이 날 것 같았다. 확인하지 않으면 모른 척 살 수 있었다. 아이들이 있었다. 준서가 11살, 하은이가 8살.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가정을 지켜야 했다. 서진은 눈을 감았다. 모른 척하자. 좀 더 참자. 그러면 나아지겠지. 하지만 나아지지 않았다. 2019년 여름. 더 이상 눈을 감을 수 없는 순간이 왔다. 그날 밤. 현우가 새벽 2시에 집에 들어왔다. 서진은 거실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어디 갔다 와? 아, 회사 회식이 길어져서. 새벽 2시까지? 그런 날도 있지. 현우가 어색하게 웃으며 방으로 들어가려 했다. 잠깐.
서진이 현우의 팔을 잡았다. 셔츠에 뭐 묻었어? 현우의 흰 셔츠 깃에 분홍색 자국이 있었다. 립스틱. 이거? 회식 때 여직원이 실수로. 현우야. 서진의 목소리가 차가워졌다. 거짓말 그만해. 거짓말이 아니라. 나도 바보가 아니야. 몇 년째야.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향수 바뀐 거. 핸드폰 숨기는 거. 카드 명세서. 호텔. 레스토랑. 주얼리. 서진이 하나하나 꺼냈다. 다 알아? 몇 년 전부터 알고 있었어. 현우가 대답하지 못했다. 누구야? 누구냐고.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회사 사람이야? 대답해. 나한테 그 정도는 해줘야지. 현우가 한참을 침묵했다. 그리고 입을 열었다. 미란이야? 미란? 송미란. 비서. 서진은 알고 있었다. 회사 워크숍 사진에서 본 적 있는 여자. 현우 옆에서 환하게 웃고 있던. 얼마나 됐어? 7년. 서진의 머리가 하얘졌다. 7년. 준서가 8살이던 때부터. 하은이가 5살이던 때부터. 아이들이 아빠를 세상에서 가장 좋아하던 때부터. 이 남자는 다른 여자를 만나고 있었다. 7년이야? 미안해. 7년 동안 나를 속인 거야? 미안해. 정말. 미안하면 끝이야. 서진이 소리쳤다. 18년이야. 18년 결혼 생활이. 아이가 둘이야. 7년 동안 바람 피우면서. 어떻게 내 옆에 누울 수 있었어?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말해봐. 내가 뭘 잘못했어? 뭐가 부족해서 다른 여자를 만난 거야? 내 잘못은 없어. 그럼 왜? 모르겠어. 그냥 실수였어. 7년이 실수야? 7년을? 서진은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울음이 터졌다. 소리 없이. 아이들이 깰까봐. 거실에서 소리 죽여 울었다. 18년이었다. 사랑한다고 믿었다. 이 남자가 세상에서 가장 좋은 남편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7년 동안. 절반 가까이. 거짓말이었다. 그날 밤 서진은 잠을 자지 못했다. 새벽이 밝아왔다. 서진은 결심했다. 증거를 모으자. 그리고 끝내자. 서진은 4개월에 걸쳐 증거를 수집했다. 블랙박스 영상, 호텔 CCTV, 카드 사용 내역, 카카오톡 캡처, 변호사를 찾아갔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위자료 상당히 받으실 수 있어요. 얼마나요? 상대방 재산을 고려하면 10억 이상 가능합니다. 10억. 외도 기간이 7년이고 증거도 명확하니까요.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 서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마음 한편에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돈 때문에 이 결혼을 한 게 아닌데. 돈 때문에 이 이혼을 질질 끌고 싶지 않다. 2020년 봄. 서진은 현우에게 이혼을 선언했다. 이혼하자. 거실에서 아이들이 학교 간 사이에. 현우의 표정이 굳어졌다. 이혼? 응. 서진아 잠깐. 그건. 결정한 거야. 변호사도 만났어. 현우가 당황했다. 미란이 끊을게. 당장 끊을게. 그러니까. 늦었어. 서진이 차갑게 말했다. 7년이야. 7년 동안 끊을 기회가 수십 번 있었잖아. 근데 안 끊었잖아. 서진아. 더 이상 같이 못 살아. 시어머니가 알게 됐다. 이혼 소식을 들은 영숙은 서진에게 전화했다. 서진아, 이혼이 웬 말이야? 어머니, 현우 오빠가 7년간 바람 피운 거 아세요? 아셨죠? 어머니도 알고 계셨죠? 영숙은 대답하지 않았다. 침묵이 답이었다. 어머니도 알면서 모른 척 하신 거예요. 아들이 바람 피우는 걸 보면서. 그건. 이혼합니다. 안 돼. 영숙이 소리쳤다. 이혼하면 집안 체면이 어떻게 돼? 내가 좀 참아. 참아요? 7년을 더요? 남자가 좀 바람 피울 수도 있지.
서진은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들을 가치가 없었다. 2020년 가을. 시아버지 강태원 회장이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났다. 심장마비. 장례식은 성대하게 치러졌다. 재계 인사들이 대거 조문했다. 이혼 절차는 잠시 중단됐다. 시아버지 장례 기간에 이혼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었다. 하지만 서진의 결심은 변하지 않았다. 2021년 3월. 이혼이 최종 확정됐다. 서진은 법원에서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다. 현우도 도장을 찍었다. 아무 말 없이. 법원을 나서며 서진이 뒤를 돌아봤다. 현우가 법원 계단에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18년이었다. 카페에서 만난 24살의 소녀와 27의 청년이 법원 계단에서 끝났다. 서진은 돌아서서 걸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걸음을 멈추지 않았다. 이혼 전 변호사가 마지막으로 확인했다. 위자료 협의 결과입니다. 상대 측에서 10억을 제안했습니다. 10억이요? 네. 외도 기간과 증거를 고려하면 합리적인 금액입니다. 물론 더 받을 수도 있습니다만.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3억이면 됩니다. 변호사가 놀란 표정을 지었다. 3억이요? 10억 받을 수 있는데? 3억이면 아이들이랑 당분간 살 수 있어요. 전세 구하고 생활비 좀 쓰고. 하지만 윤서진 씨 권리를. 변호사님. 서진이 담담하게 말했다. 저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에요. 돈 때문에 이혼 질질 끌고 싶지도 않아요. 3억이면 충분해요. 나머지는 제가 벌겠습니다. 변호사가 한숨을 쉬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의뢰인 중에 이런 분은 처음입니다. 좋은 의미인가요? 어떤 의미인지는 모르겠지만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시어머니 영숙은 이 소식을 듣고 비웃었다. 3억? 고작 3억 받고 나간다고? 네, 바보 같은 년. 10억 받을 수 있는데. 서진이 영숙을 쳐다봤다. 어머니. 뭐? 저는 어머니네 집안 돈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어머니네 아들이 제 인생 7년을 훔쳐갔어요. 그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3억이면 됩니다. 아이들 먹여 살릴 수 있으면 되니까. 영숙이 콧방귀를 뀌었다. 잘난 척은. 3억 가지고 얼마나 버틸 수 있을 것 같아? 두고 보세요. 서진이 미소 지었다. 차갑고 단단한 미소. 3억으로 충분합니다. 저한테는. 이혼 당일. 서진은 짐을 쌌다. 옷 몇 벌, 아이들 사진, 그리고 앨범 하나. 앨범을 펼쳤다. 첫 페이지에 결혼식 사진이 있었다. 웨딩드레스를 입은 25살의 자신. 옆에서 환하게 웃는 28의 현우. 행복했는데. 눈물이 떨어져 사진 위에 번졌다. 서진은 앨범을 닫았다. 가방에 넣었다. 아이들이 왔다. 엄마 준비됐어? 준서가 물었다. 17살, 이미 엄마보다 키가 큰 아들. 응. 가자. 엄마 괜찮아? 하은이가 손을 잡았다. 14살 엄마의 눈물을 가장 먼저 알아채는 딸. 응. 괜찮아. 세 사람이 집을 나섰다. 현우는 거실에 서서 지켜보고 있었다. 서진아. 서진이 멈췄다. 미안해. 서진은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알아? 문이 닫혔다. 택시를 타고 새 전세집으로 향했다. 서울 외곽의 작은 아파트. 20평. 전세 2억. 위자료 3억 중 2억은 전세금, 1억은 생활비. 택시 안에서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 우리 괜찮을까? 서진이 하은의 손을 꼭 잡았다.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돈은? 걱정 마. 엄마가 벌 거야. 어떻게? 서진이 웃었다. 아직 모르겠어. 근데 방법은 찾을 거야. 하은이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사랑해. 나도. 이혼 후 첫 달은 지옥이었다. 20평 전세 아파트. 방 2개. 아이들이 한 방을 쓰고 서진이 거실에서 잤다. 통장 잔고 1억. 아이들 학비, 생활비, 관리비. 매달 300만 원 이상 나갔다. 이 속도면 3년도 못 버틴다. 돈을 벌어야 했다. 서진은 먼저 교사 복직을 알아봤다. 다행히 서울교육청에서 기간제 교사로 복직할 수 있었다.
월급 280만 원. 생활비에는 부족했지만 없는 것보다 나았다. 아침 7시에 출근해서 오후 4시에 퇴근하고 아이들 저녁 해주고 밤에는 다음날 수업 준비. 몸은 고됐지만 마음은 오히려 편했다. 18년 만에 다시 교단에 선 것이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아이들이 인사할 때마다 가슴이 뛰었다. 아, 이게 내 자리였구나. 시어머니가 빼앗았던 내 꿈이 여기 있었구나. 주말이면 시간이 남았다. 서진은 요리를 잘했다. 결혼 생활 18년 동안 매일 밥을 해왔으니까. 특히 밑반찬 솜씨가 좋았다. 시댁 명절 때 시어머니가 유일하게 인정한 것이 서진의 반찬이었다. 너는 다른 건 몰라도 반찬은 잘 만들어. 그때는 그 말이 기분 나빴다.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게 돈이 될 수 있다. 서진은 주말마다 밑반찬을 만들어 학교 동료들에게 팔기 시작했다. 서진 선생님, 이 갈치조림 대박이에요. 멸치볶음도 맛있다. 얼마예요? 한 세트에 3만 원이요. 싸다. 다음 주도 해주세요. 입소문이 퍼졌다. 학교 선생님들, 학부모들, 동네 주민들. 한 달 만에 매주 50세트씩 팔렸다. 주말 수입월 600만 원. 교사 월급 280만 원, 밑반찬 600만 원, 월 880만 원. 생활이 안정되기 시작했다. 하지만 몸은 힘들었다. 평일에는 교사, 주말에는 밑반찬. 새벽 4시에 일어나 반찬을 만들고 밤 11시에 잠들었다. 엄마 너무 무리하는 거 아니야? 준서가 걱정했다. 괜찮아. 근데 매일 새벽에 일어나잖아. 엄마가 힘든 건 괜찮아. 너희가 밥 굶는 건 안 괜찮아. 준서가 입술을 깨물었다. 나도 알바할게. 안 돼. 너는 공부해. 엄마. 준서야, 엄마가 지금 힘든 건 맞아. 근데 이건 엄마가 선택한 거야. 아빠한테 10억 받을 수도 있었어. 근데 안 받았어. 왜? 자존심 때문에. 서진이 웃었다. 엄마는 돈보다 자존심이 비싼 사람이야. 비싸게 먹고 사는 거지. 준서가 피식 웃었다. 엄마 진짜 대단해. 2021년 3월. 이혼이 확정된 후 강현우의 인생은 빠르게 무너졌다. 먼저 송미란이 떠났다. 이혼이 확정되자 현우는 미란에게 말했다. 미란아, 이제 자유야. 우리 같이 살자. 서진이랑 이혼했어. 이제 너랑 정식으로. 미란이 웃었다. 이상한 웃음이었다. 현우 씨, 솔직히 말할게. 응? 나 다른 사람 만나고 있어. 현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뭐? 3개월 됐어. 사업가야. 무역업. 3개월? 우리 아직 사귀는 중이었잖아. 그게. 현우 씨가 이혼하면 재산 분할 때문에 돈이 줄어들 거잖아. 솔직히. 현우는 할 말을 잃었다. 7년 동안 같이 있었는데. 미란이 어깨를 으쓱했다. 현우 씨, 좋은 시간이었어. 근데 난 현실적인 여자야. 그리고 돌아갔다. 7년. 아내를 배신하고 7년을 함께한 여자. 그 여자가 돈 때문에 떠났다. 현우는 허탈하게 웃었다. 이게 뭐지? 다음은 회사였다. 아버지 사후 강일그룹은 형 현석이 장악했다. 현석은 냉정한 사람이었다. 현우야, 내 이혼 스캔들이 언론에 나왔어. 형. 강일그룹 이미지에 타격이야. 거래처에서 문의가 오고 있어. 미안해. 미안하면 되나? 당분간 회사 안 나오는 게 좋겠다. 형, 그건. 자진 사퇴해. 상무직 내려놔. 현우는 반박하지 못했다. 아버지 유산 분배에서도 밀렸다. 형이 그룹 경영권과 주식 대부분을 가져갔다. 현우에게 남은 건 현금 25억과 논현동 작은 빌딩 하나. 강일그룹 회장의 아들이라는 타이틀은 사라졌다. 혼자가 됐다. 아내도 없고, 여자도 없고, 직장도 없고, 서울 곳곳을 떠돌았다. 호텔에서 잠을 자고 술을 마시고 길을 걸었다. 아무 목적 없이. 그러다 우연히 한강을 걸었다. 다리 위에 섰다. 아래를 내려다봤다. 검은 물이 흘러가고 있었다. 여기서 뛰어내리면 끝이 날 것 같았다. 모든 것이. 난간에 손을 올렸다. 잠깐.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다. 돌아봤다. 삭발한 스님이 서 있었다. 어디 가려고? 물 좀 마시겠어?
스님이 작은 물병을 내밀었다. 현우는 멍하니 물병을 받았다. 앉아. 스님이 다리 위 벤치를 가리켰다.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았다. 힘들어? 네. 뭐가 힘들어? 다요. 전부 다. 뭘 잃었는데? 현우가 하늘을 올려다봤다. 아내, 아이들, 직장, 여자, 자존심, 전부. 많이 잃었네. 네. 근데 아직 하나 남은 게 있어. 뭐요? 숨. 스님이 미소 지었다. 아직 숨 쉬고 있잖아. 그러면 된 거야.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그 스님이 혜인 스님이었다. 속리산 보광암의 주지. 혜인 스님은 현우를 절로 데려갔다. 속리산 깊은 곳 보광암. 작은 암자였다. 대웅전 하나 요사체 하나. 스님 두세 명이 수행하는 곳. 여기서 좀 쉬어. 혜인 스님이 방을 하나 내줬다. 현우는 며칠을 쉬었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밥 먹고 자고 멍하니 산을 바라보고. 일주일이 지났다. 혜인 스님이 물었다. 좀 나아졌어? 모르겠어요. 뭐가 제일 힘들어? 현우가 한참을 생각했다. 후회요. 뭘 후회해? 아내를요. 어떤 아내였는데? 현우가 눈을 감았다. 좋은 사람이었어요. 진짜 좋은 사람. 좋은 사람한테 나쁜 짓을 했어? 네. 뭘 했는데? 바람을 피웠어요. 7년 동안. 7년이나. 네. 아내는 알면서도 참았어요. 아이들 때문에. 근데 결국 이혼했어요. 혜인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다. 아내가 이혼할 때 뭐라고 했어? 현우가 떠올렸다. 위자료 3억이면 됩니다. 나머지는 제가 벌겠습니다. 혜인 스님의 눈이 커졌다. 3억? 네. 10억 받을 수 있었는데 3억만 받고 갔어요. 왜? 자존심이래요.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라고. 혜인 스님이 한참 침묵했다. 대단한 사람이구나. 네, 대단한 사람이에요. 근데 저는 그 사람한테 최악의 남편이었어요. 현우가 울었다. 스님, 저 어떡하면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죄책감에서 벗어날 수 있어요? 혜인 스님이 말했다. 벗어나려고 하지 마. 네? 죄책감은 벗어나는 게 아니야. 안고 가는 거야. 그걸 안고 가면서 변하는 거야. 어떻게요? 여기서 수행해봐. 시간이 걸리겠지만. 현우가 스님을 쳐다봤다. 저도 출가할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현우가 눈물을 닦았다. 그리고 결심했다. 2021년 12월 25일. 강현우는 삭발했다. 법명 원각. 원래의 깨달음으로 돌아간다는 뜻이었다. 삭발하는 순간 머리카락이 바닥에 떨어졌다. 양복도 명함도 고급 시계도 다 내려놓았다. 승복 한 벌. 그게 전부였다. 현우는 거울 속 자신을 봤다. 낯선 얼굴이었다.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다. 이제 시작이야. 혜인 스님이 말했다. 뭐요? 진짜 참해. 출가 첫날 밤. 현우 아니 원각은 방에 앉아 있었다. 작은 방. 이불 하나. 경전 몇 권. 그리고 종이와 펜. 혜인 스님이 종이를 건네며 말했다. 매일 편지를 써. 편지요? 내가 가장 미안한 사람에게. 매일 한 통씩. 보내야 해요? 보내든 안 보내든 내 마음이야. 중요한 건 쓰는 거야. 원각은 펜을 들었다. 그리고 첫 번째 편지를 썼다. 서진에게. 오늘 출가했다. 머리를 깎았다. 이상하게 내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 미안해. 지금은 이 말밖에 할 수 없다. 미안해. 원각. 그게 시작이었다. 매일 한 통.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몸이 아파도. 수행이 힘들어도. 하루도 빠지지 않았다. 100번째 편지. 서진에게. 100일이 됐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예불하고 공양하고 수행하고 밤에 편지를 쓴다. 처음에는 미안해 밖에 쓸 말이 없었는데 요즘은 달라졌다. 내가 만들어준 밥 생각이 난다. 아침마다 된장찌개 끓여주던 거. 나는 당연한 줄 알았다. 당연한 게 아니었다. 원각. 300번째 편지.
서진에게. 오늘 산에서 매화를 봤다. 내가 좋아하던 꽃이잖아. 결혼 3년 차에 제주도 갔을 때 매화밭에서 사진 찍던 거 기억나? 현우야, 매화꽃 예쁘다. 하면서 웃던 내 얼굴. 그때 내가 뭐라고 했더라? 꽃보다 내가 더 예뻐. 진심이었어. 그때는. 그 진심을 어디서 잃어버렸을까? 원가. 500번째 편지. 서진에게. 준서가 올해 20살이 됐겠다. 키가 얼마나 컸을까? 대학은 잘 갔을까? 내가 잡아주던 자전거 뒤 기억하지? 아빠 놓지 마. 하던 그 아이가 20살이야. 하은이는 16. 아빠 바닐라 아이스크림 약속이야. 하던 그 아이가 16이야. 나는 아이들에게 아무것도 해준 게 없다. 아빠라는 이름이 부끄럽다. 원가. 800번째 편지. 서진에게. 혜인 스님이 오늘 말씀하셨다. 참회란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나는 과거를 바꿀 수 없다. 내게 7년간 거짓말한 것. 내 18년을 망친 것. 아이들에게 상처를 준 것. 다 돌이킬 수 없다. 하지만 앞으로는 바꿀 수 있다. 내가 할 수 있는 건 뭘까? 생각했다. 한 가지가 떠올랐다. 원가. 1000번째 편지. 서진에게. 1000일이다. 1000통의 편지를 썼다. 한 통도 붙이지 못했다. 왜? 보낼 자격이 없으니까. 미안해라는 말을 1000번 쓰고도 부족하다. 사랑해라는 말은 쓸 자격이 없다. 나는 너를 사랑했을까? 사랑했다면 왜 배신했을까? 절에서 3년을 보내며 깨달았다. 나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는 것에 익숙했던 거다. 내가 주는 사랑을 당연하게 받기만 했다. 주는 법을 몰랐다. 이제 알겠다. 사랑은 받는 게 아니라 주는 거였다. 3년이 걸려서 그걸 알았다. 바보 같은 놈. 원가. 1095번째 편지. 마지막. 서진에게. 내일 너를 만나러 간다. 3년 만에. 무서워. 내가 나를 봐줄지. 내가 내 말을 들어줄지. 하지만 가야 한다. 이건 내 참회의 마지막이 아니다. 시작이다. 내일 만나서 할 말이 있다. 그리고 줄 것이 있다. 서진아. 기다려줘. 원가. 편지는 나무 상자 3개에 담겨 있었다. 한 통도 붙이지 않았다. 3년간 1095통. 시간을 되돌려. 서진의 3년. 2021년. 이혼 직후 서진은 밑반찬 장사를 시작했다. 처음에는 주말 부업이었다. 하지만 입소문이 퍼지면서 주문이 폭발적으로 늘었다. 서진 선생님 반찬 혹시 인터넷으로 살 수 있어요? 배송도 돼요? 학부모들의 요청이 쏟아졌다. 서진은 고민했다. 교사를 그만두고 반찬 사업에 전념할까? 밤새 고민한 끝에 결심했다. 해보자. 2022년 봄. 서진은 교사를 다시 그만뒀다. 이번에는 자발적으로. 교사를 사랑했지만 지금은 아이들을 먹여 살리는 게 먼저였다. 온라인 밑반찬 가게 서진 키친을 오픈했다. 쿠팡, 마켓컬리,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 서진의 반찬은 날개 돋친 듯 팔렸다. 어머, 이갈치조림 진짜 맛있다. 멸치볶음이 우리 엄마 맛이야. 밑반찬 세트 재구매율 80%. 리뷰가 쏟아졌다. 월 매출 500만원, 3천만원, 8천만원. 6개월 만에 월 매출 1억을 돌파했다. 2023년. 서진은 식품 공장을 차렸다. 경기도 파주의 작은 공장. 직원 5명. 직접 레시피를 개발하고 품질을 관리했다. 사장님, 이번 신메뉴 시식해보세요. 간이 좀 부족해. 소금 0.5지만 더 넣어봐. 0.5지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혀가 기억해. 18년간 매일 밥 한 사람이야. 직원들이 감탄했다. 서진의 반찬은 정성이 달랐다. 18년간 가족을 위해 밥을 지은 사람의 손맛이었다. 2024년. 서진 키친은 연 매출 25억의 식품 브랜드로 성장했다. 직원 15명. 제품 라인업 50종. 전국 배송. 서진의 개인 재산은 8억을 넘었다. 위자료 3억으로 시작해서 3년 만에 8억. 시어머니가 비웃던 고작 3억이 어떻게 됐는지 보여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럴 필요도 없었다. 자기 인생에 바빴으니까. 아이들도 잘 자라고 있었다. 준서는 명문대 경영학과 3학년. 엄마, 나 졸업하면 서진 키친에서 일하고 싶어. 뭐? 왜? 좋은데 취직해. 엄마 회사가 좋은 데잖아. 내가 키울 거야. 서진이 웃었다. 내가 키워? 응. 엄마가 만들고 내가 키울 거야. 하은이는 고등학교 2학년. 엄마, 나는 나중에 요리사가 될래. 요리사? 응. 엄마처럼. 음식으로 사람들 행복하게 만드는 거. 서진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그래, 하고 싶은 거 해. 이혼 후 3년. 서진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됐다. 시댁의 그늘에서 벗어나 자기 이름으로 사업을 일으킨 여자. 18년간 감춰왔던 능력을 폭발시킨 여자. 3억으로 시작해서 25억 매출의 대표가 된 여자. 서진은 혼자서도 충분했다. 그런데 그때 속리산에서 전화가 왔다. 다시 속리산 보광암. 요사체 안. 서진과 현우가 마주 앉아 있었다. 매화차가 식어가고 있었다. 할 얘기가 뭐야? 서진이 물었다. 현우가 천천히 일어났다. 방 구석으로 가서 무언가를 가져왔다. 봉투 하나. 그리고 나무 상자 3개.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다. 이게 뭐야? 먼저 이거. 현우가 봉투를 서진에게 내밀었다. 서진이 봉투를 열었다. 서류가 들어 있었다. 읽기 시작했다. 재산 양도 증서. 양도인 강현우. 양수인 윤서진. 양도 재산 현금 및 금융 자산 50억 원. 공증일자 2021년 12월 20일. 공증인 서울중앙공증사무소. 서진의 눈이 커졌다. 이게 뭐야? 내 전 재산이야. 50억?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돈, 빌딩 팔은 돈, 주식 정리한 돈. 전부. 서진이 서류를 내려놓았다. 미쳤어? 아니. 스님이 됐으면서 50억을 나한테 줘? 이게 말이 돼? 말이 돼. 현우가 담담하게 말했다. 출가하기 전에 정리한 거야. 내가 이 돈을 가지고 있을 자격이 없어. 자격? 이 돈은 아버지한테 물려받은 거야. 근데 나는 아버지한테도 너한테도 아이들한테도 부끄러운 아들이고 남편이고 아빠였어. 현우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이 돈은 너한테 가야 맞아. 18년 동안 내 곁에서 희생한 너한테. 현우야. 위자료 3억. 그때 내가 3억만 받고 나갔을 때 나는 속으로 안도했어. 다행이다. 10억 안 받아서 이렇게 생각했어. 얼마나 나쁜 놈이야. 현우가 이마를 짚었다. 절에서 3년 동안 그 생각이 매일 떠올랐어. 내가 3억만 받고 나간 건 자존심 때문이었는데 나는 그걸 다행이라고 생각한 거야.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 50억으로도 부족해. 내가 18년 동안 준 것에 비하면. 현우야, 됐어. 서진이 손을 들었다. 나 돈 필요 없어. 뭐? 3년 동안 혼자 벌었어. 사업도 하고. 지금 잘 살고 있어. 돈이 필요해서 여기 온 거 아니야.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알아. 그래도 받아줘. 이건 내 참회야. 서진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가리켰다. 저건 뭔데? 현우의 표정이 변했다. 눈물이 더 많이 흘렀다. 열어봐. 서진이 첫 번째 상자를 열었다. 편지. 수백 통의 편지가 빼곡히 담겨 있었다. 손으로 쓴 편지. 이게. 두 번째 상자도 열었다. 편지. 세 번째 상자도. 편지. 1095통이야. 현우가 말했다. 3년. 매일 한 통. 한 번도 안 빠지고. 서진이 편지 한 통을 집었다. 떨리는 손으로. 첫 번째 편지를 펼쳤다. 서진에게. 오늘 출가했다. 머리를 깎았다. 이상하게 내 생각이 제일 먼저 났다. 미안해. 마지막 편지를 펼쳤다. 서진에게. 내일 너를 만나러 간다. 3년 만에. 무서워. 내가 나를 봐줄지. 서진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왜 안 보냈어? 보낼 자격이 없었어. 1095통을. 3년 동안. 매일 내 생각뿐이었어. 절에서 수행하면서도. 예불하면서도.
밥 먹으면서도 현우가 무릎을 꿇었다. 서진아. 용서해달라고 하지 않을게. 용서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다만 하나만. 이것만 받아줘. 현우가 봉투를 다시 내밀었다. 50억은 필요 없다고. 50억이 아니야. 현우가 고개를 저었다. 편지. 편지만 받아줘. 서진은 현우를 내려다봤다. 삭발한 머리. 여인 얼굴. 눈물 범벅인 눈. 3년 전 법원 계단에서 봤던 남자와 완전히 다른 사람이었다. 그때는 미안하지만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지금은 무릎을 꿇고 울고 있었다. 3년이 이 남자를 바꿨다. 서진은 봉투를 내려놓았다. 그리고 나무 상자를 안았다. 1095통의 편지가 담긴 상자. 이건 받을게.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50억은 필요 없어. 근데 이건 받을게. 서진아. 이게 더 무거워. 서진이 울면서 웃었다. 50억보다 이게 더 무거워. 현우가 오열했다. 서진은 속리산에서 내려왔다. 나무 상자 3개를 들고 집에 돌아와 상자를 열었다. 편지를 하나하나 읽기 시작했다. 1통, 10통, 50통, 100통. 밤새 읽었다. 현우의 글씨는 처음에는 흔들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단정해졌다. 내용도 변했다. 처음에는 미안해 뿐이던 편지가 중간에는 아이들 걱정으로 바뀌고 나중에는 서진과의 추억, 그때 느끼지 못했던 감사함으로 채워졌다. 500번째 편지에서 서진은 울음을 멈출 수 없었다. 준서가 올해 20살이 됐겠다. 내가 잡아주던 자전거 뒤 기억하지? 800번째 편지에서 가슴이 무너졌다. 참회란 과거를 바꾸는 게 아니라 미래를 바꾸는 것이다. 1000번째 편지에서 결국 소리 내어 울었다. 나는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사랑받는 것에 익숙했던 거다. 편지를 다 읽는데 3일이 걸렸다. 1095통. 3년간의 참회. 한 통도 붙이지 못한 마음. 서진은 아이들을 만났다. 엄마 아빠 만났다며? 준서가 물었다. 응. 아빠가 뭐래? 서진이 나무 상자를 보여줬다. 이게 뭐야? 편지. 3년간 매일 한 통씩 쓴 편지. 1095통? 응. 준서가 편지 한 통을 집었다. 읽기 시작했다. 준서야. 아빠야. 내가 자전거 처음 배우던 날 기억나? 아빠 놓지 마. 했잖아. 아빠가 안 놓아. 절대 안 놓아라고 했는데. 결국 놓았지. 내 등을. 아빠가 먼저 놓았어. 준서의 손이 떨렸다. 엄마. 응. 아빠가 진짜 변한 거야? 모르겠어. 근데 이 편지는 진심인 것 같아. 준서는 한참 동안 편지를 바라봤다. 아빠가 미워. 알아. 근데 준서가 눈물을 훔쳤다. 이 편지 읽으니까 좀 말을 잇지 못했다. 하은이도 편지를 읽었다. 하은아. 유치원 첫날 아빠 바닐라 아이스크림 약속이야. 했잖아. 아빠가 약속했지. 그 약속 지켰어. 근데 더 큰 약속은 못 지켰어. 하은이를 행복하게 해줄게. 그 약속. 하은이가 울었다. 엄마 나 아빠 만나도 돼? 내가 원하면. 원해. 근데 아빠한테 화내고 싶어. 화내고 나서 만나고 싶어. 그래도 돼. 하은이가 엄마를 안았다. 엄마 아빠를 용서해? 서진이 잠시 생각했다. 아직 모르겠어. 시간이 필요해. 얼마나? 모르겠어. 3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그래도 가능성은 있어? 서진이 미소 지었다. 편지 1095통 쓴 사람한테 가능성이 없다고 하기는 어렵지. 며칠 뒤 서진은 시어머니 영숙에게서 전화를 받았다. 서진아. 3년 만에 듣는 시어머니 목소리였다. 어머니. 현우 일 들었어. 네. 그 애가 정말 스님이 된 거야? 네. 3년 동안요. 영숙이 한참 침묵했다. 50억을 너한테 준다고? 서류는 받았는데 안 받을 거예요. 뭐? 돈 필요 없어요. 저 잘 살고 있으니까. 근데 어머니. 뭐? 편지는 받았어요. 편지?
현우 오빠가 3년 동안 매일 저한테 편지를 썼대요. 1095통. 하루도 안 빠지고. 영숙이 한참을 말하지 못했다. 그 애가. 그랬어? 네. 전화기 너머로 울음소리가 들렸다. 시어머니가 울고 있었다. 서진아. 네. 미안해. 서진은 놀랐다. 시어머니에게 이 말을 들을 줄은 몰랐다. 내가 너한테 못되게 굴었어. 교사 그만두게 한 것도. 명절마다 부려먹은 것도. 이혼할 때 네 같은 년이라고 한 것도. 어머니. 근데 너는 3억 받고 깨끗이 나갔어. 그리고 혼자 일어섰어. 나는 내가 망할 줄 알았어. 그런데 영숙이 울먹였다. 사업 성공했다며? 연 매출 25억이라며? 어떻게 아셨어요? 현석이한테 들었어. 현석이가 조사했대. 형님이요? 응. 서진이가 대단하다고 하더라. 서진은 코끝이 시큰해졌다. 어머니 저 괜찮아요. 알아. 내가 괜찮은 거 알아. 근데 내가 괜찮지 않아. 영숙이 울었다. 아들 하나 제대로 못 키웠어. 바람 피우게 놔뒀어. 며느리를 잃게 만들었어. 어머니. 이제 그 아들이 스님이 됐어. 내 아들이 머리 깎고 절에 있어. 영숙의 울음이 커졌다. 서진아 한 번만 만나줄 수 있어? 어머니를요? 응. 직접 만나서 사과하고 싶어. 서진은 잠시 생각했다. 네, 만나요. 일주일 뒤. 서진과 영숙이 만났다. 카페에서. 영숙은 많이 늙어 있었다. 76세. 한때 강일그룹 회장 부인의 위엄은 사라지고 아들을 잃은 어머니의 모습만 남아 있었다. 서진아. 어머니. 고마워. 만나줘서. 아니에요. 두 사람은 오랫동안 이야기했다. 처음으로 진심으로. 서진아 내가 50억 안 받겠다고 한 거. 현우한테 들었어. 네. 필요 없어요. 근데 아이들한테는 줘. 준서랑 하은이한테. 아이들한테요? 그래. 그건 현우가 아이들한테 남기는 거야. 아빠로서. 서진이 잠시 생각했다. 아이들한테는요? 생각해 볼게요. 영숙이 고개를 끄덕였다. 고마워. 한 달 뒤. 크리스마스.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속리산을 다시 찾았다. 준서와 하은이가 함께. 보강한 마당. 겨울 햇살이 암자를 비추고 있었다. 원각 아니 현우가 마당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삭발한 머리에 승복. 하지만 오늘은 다른 게 하나 있었다. 떨리는 눈빛. 아이들을 3년 만에 보는 아버지의 눈빛. 준서. 하은아. 현우가 말했다. 목소리가 떨렸다. 준서가 아버지를 바라봤다. 3년 만이었다. 키가 훌쩍 큰 아들. 아버지보다 어깨가 넓어진 아들. 아빠. 응. 많이 야윈네. 그래? 밥은 먹고 다녀? 현우가 울음을 참으며 웃었다. 먹어. 하루 2끼. 2끼로 충분해? 충분해. 준서가 아버지 앞에 섰다. 아빠 편지 읽었어. 500번째 편지. 자전거 뒤 잡아주던 거. 기억하지? 기억해. 아빠가 안 놓아 절대 안 놓아 했잖아. 그랬지. 준서의 눈에 눈물이 맺혔다. 근데 놓았잖아. 아빠가 먼저. 현우가 고개를 숙였다. 미안해. 근데 준서가 한 발 다가갔다. 다시 잡을 수 있어? 현우가 고개를 들었다. 뭐? 자전거 뒤. 다시 잡을 수 있냐고.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다. 잡을 수 있어. 이번에는 절대 안 놓을게. 준서가 아버지를 안았다. 21살 아들이 삭발한 아버지를. 하은이가 다가왔다. 아빠. 하은아. 아이스크림 약속. 아직 유효해? 현우가 울면서 웃었다. 바닐라 2개? 3개. 3개. 하은이가 아버지를 안았다. 현우가 두 아이를 안고 울었다. 서진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바라봤다. 눈물이 흘렀다. 혜인 스님이 옆에 와서 말했다. 참회가 끝나려면 아직 멀었습니다. 알아요. 하지만 시작은 됐습니다.
서진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시작은 됐어요. 저녁. 암자에서 함께 공양을 했다. 네 식구가 한자리에 앉은 것이 3년 만이었다. 밥은 소박했다. 절밥, 나물과 된장국. 하지만 따뜻했다. 엄마 아빠 절밥 맛이 진짜 담백해. 하은이가 말했다. 그치? 엄마 반찬이 그립지? 당연하지. 현우가 끼어들었다. 엄마 반찬이 제일 맛있었어. 서진이 현우를 쳐다봤다. 그걸 이제야 알았어? 절에서 3년 먹으니까 알겠더라. 서진이 피식 웃었다. 공양 후. 마당에서 네 사람이 나란히 앉아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밤 별이 쏟아지고 있었다. 서진아. 응. 50억은 아이들한테 줄게. 시어머니가 그러셨대. 응. 알았어. 준서 하은이 앞으로. 그리고 편지. 응? 서진이 현우를 쳐다봤다. 1095통. 다 읽었어. 어땠어? 무거웠어. 50억보다. 현우가 눈물을 훔쳤다. 현우야. 응. 용서는 아직 못해. 알아. 근데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편지 더 쓸 수 있어? 현우가 서진을 봤다. 1096번째부터. 이번에는 붙여. 현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알았어. 붙일게. 서진이 미소 지었다. 천천히. 서두르지 마. 다음 날 아침. 서진은 아이들과 함께 산을 내려왔다. 뒤를 돌아봤다. 암자 앞에 현우가 서 있었다. 삭발한 머리 위로 아침 햇살이 내려왔다. 현우가 손을 흔들었다. 서진도 손을 흔들었다. 산을 내려오며 하은이가 물었다. 엄마 아빠 다시 만날 거야? 모르겠어. 근데 편지 붙이라고 했잖아. 응. 그건 만나겠다는 거 아니야? 서진이 웃었다. 글쎄. 그냥 편지 받아보겠다는 거야. 엄마 솔직히 말해. 뭐를? 아빠 용서할 거야? 서진은 한참을 걸었다. 하은아, 용서라는 게 한순간에 되는 게 아니야. 알아? 시간이 필요해. 오래. 얼마나? 모르겠어. 근데 서진이 하늘을 올려다봤다. 겨울산 위로 맑은 하늘이 펼쳐져 있었다. 1095통의 편지를 쓴 사람이야. 3년간 매일. 응. 그 정도 참회면 가능성은 열어둘 수 있지. 하은이가 엄마 팔짱을 꼈다. 엄마 사랑해. 나도 사랑해. 서진은 걸으며 생각했다. 18년의 결혼. 7년의 배신. 3년의 이별. 1095통의 편지. 숫자로 환산할 수 없는 시간들. 하지만 그 시간 속에서 서진은 자기 자신을 찾았다. 시댁의 며느리도 아니고 누군가의 아내도 아니고 윤서진이라는 사람으로. 집에 돌아와 서진은 사무실에 앉았다. 책상 위에 나무 상자 3개가 놓여 있었다. 1095통의 편지. 서진은 상자를 쓰다듬었다. 현우야. 조용히 중얼거렸다. 용서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 아직. 창밖으로 겨울 햇살이 들어왔다. 근데 1096번째 편지는 기다릴게. 서진이 미소 지었다. 눈물과 미소가 함께. 며칠 뒤. 우체통에 편지 한 통이 도착했다. 속리산 보강함 소인. 서진이 편지를 열었다. 서진에게. 1096번째 편지. 처음으로 붙이는 편지. 오늘 산에 눈이 왔다. 내가 보고 싶다. 원가. 서진은 편지를 가슴에 안았다. 그리고 웃었다. 윤서진 47세. 이혼한 여자. 식품 브랜드 대표. 2아이의 엄마. 그리고 1096번째 편지를 받은 사람. 그녀의 이야기는 끝이 아니라 새로운 장의 시작이었다.